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길 택한 1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고집스럽게 먹거리를 고르고 이익보단 나눔을 우선으로 하는 작지만 강한 사회적 기업의 힘. 완주의 한 깨 볶는 농가에 가치로운 길에 동행해 볼까요? 청년농부 박정규 대표를 처음 만난 곳은 박 대표 공장에서 20분 떨어진 인근 이웃의 농장에서인데요. 직접 재배한 깨를 팔겠다는 농가 어르신의 전화에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1년 전부터 박 대표에게만 깨를 판다는 부부 농부인데요. 믿고 사는 만큼 품질은 오감이 먼저 알아챕니다. 지금 보신 게 이게 뭡니까? 참깨. 참깨입니다. 오늘 여기 뭐 어떻게 오실 거예요? 네, 저희 운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깨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예, 가지러 왔습니다. 농사진 거. 예, 직접 농사진 거. 한 포대씩 들 때마다 허리가 휘청하지만 재배 농민을 직접 만나 믿고 사는 농산물이라 마음만은 깃털 옮기듯 가뿐합니다. 차로 옮겨 실은 참깨, 들깨 포대는 모두 13개. 오늘은 약 400kg을 수매했는데요. 박정규 대표는 창업 2년째인 지금까지 계속 그가 사는 완주 로컬 푸드만 수매해 가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네. 오늘 가장 큰 일이 끝났네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저를 처음 보시고 제가 들깨 저희 쓰는데 저희한테 파세요 하면은 처음에 약간 경계를 하세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저랑 이제 거래를 하시고 나서는 먼저 연락을 주세요. 들깨 있다고. 예, 제가 뭐 다른 가격을 너무 싸게 살려고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분이 다른 데다가 이제 소매로 파시는 거에 맞춰서 이제 저도 이제 그만한 가격에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바로 이제 결제를 해드려요. 바로 이제 송금을 해드리니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박정규 대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땅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었습니다. 고국이 그리워 귀국한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완주로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로컬 푸드의 고장 완주로 3년 전 정착했는데요. 그가 택한 아이템은 참깨와 들깨 가공이었습니다. 예전에 태권도 전공해갖고요. 그 태권도 시범단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 5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다 있어서 그냥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아버지께서 원래 귀농하셔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왔죠. 30 중반. 인생 2막이 빨리 시작됐긴 하지만 박정규 대표는 더욱 분주히 걷습니다. 오자마자 곧장 일손을 걷어붙였는데요.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들깨가루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한 어느 정도 양을 만드십니까? 그때 주문 들어온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많이 들어올 때는 뭐 하루에 한 200병까지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요. 허리 수술을 한 아버지의 일을 이어하는 터라 다소 여유로울 법도 한데 박 대표는 무게도 과정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기름을 짭니다. 이건 지금 들깨 세척하는 작업입니다. 보통은 어떤 과정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들깨를 저희가 6kg씩 짜거든요. 저울에서 이제 6kg 이제 담아서 여기서 이제 세척을 하고 저쪽에 이제 볶음솥에서
저희는 이제 많이 볶진 않고 그 수증기만 건조시킬 정도로 해서 이제 수증기만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착유하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깨는 오래 볶을수록 착유했을 때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박정규 대표는 씻은 깨의 수분만 날리는 정도로 빨리 볶아냅니다. 그의 고집과 신념처럼 기름 역시 더욱 맑고 깨끗합니다. 농산물만 팔아서는 이제 가격이 너무 이제 낮더라고요. 1차 농산물만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가공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를 이제 만들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에 지역에서 이제 수매를 하고 이제 수익을 제공하는 그 시스템이 사회적 기업하고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1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누구시죠? 알고 보니 인근 대학교에서 현장 실습 나온 학생들. 그러니까 박 대표의 예비 후배 농부쯤 되겠네요. 저희가 2학년 때 그 현장 실습으로 배정받게 되는데 저희가 가공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공은 되게 여러 방법도 있고 진짜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배워도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차 산업인 농업을 뛰어넘어 가공과 서비스를 더한 6차 산업이 대세죠. 덕분에 청년들이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시대에 자신의 미래를 농촌으로 택한 젊은 도전을 보니 박 대표의 맑은 들기름처럼 우리 미래도 환해집니다. 6kg 짜면은 저희가 한 많이나 6kg 짜면은 6병 아니면 7병 나오거든요. 300ml. 볶으면 볶을수록 이제 기름량이 많아지는데 저희는 볶음 과정이 많이 없어요. 길지가 않아갖고 수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들깨마다 수율이 많이 다른데 작년에 그 들깨 농사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잘 안 돼갖고 기름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비록 착유한 양은 적지만 예비 농부들에게 보여준 건강한 농부의 가치 있는 착유가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박정규 대표. 마지막까지 맑고 고소한 들기름을 주고픈 농부의 마음이 상자에 담기는 중입니다.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요. 택배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택배 주문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문량은? 기름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하는 기간에 명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판로가 많지가 않아 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판로 확보하는 작업이 제일 시급하죠. 조금 돌아오느라 농부로서의 출발이 늦은 박정규 대표. 라떼의 추억이 아닌 청년부터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꼼꼼히 조언하는데요. 이것이 힘이 되어 완주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이 됐음합니다. 확실히 학교에서는 그냥 글로만 이론적인 것만 배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실제로 와서 이런 기업 보고 하니까 이게 이거구나 깨닫는 것 같아요. 일단 기특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게 부럽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되게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도 뭐 다른 일 하다가 와서 이제 늦게 창업을 한 경우라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경험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박정규 대표가 돕고 싶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서 밭을 일구는 부모님. 봄을 맞은 농촌은
지금부터 서서히 일손이 바빠집니다. 여기 아버지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갖고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근처에 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아버님이 여기 양파를 심으셨는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박정규 대표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또 서울에서 일하다가 당신 때문에 귀농한 아들에게 늘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히 그렇게 잘 있는 아들 데려다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잘해. 그래서 5년만 더 하면은 완전히 자리를 잡겠다. 그래서 한 2년 됐어도 벌써 그 자리를 잡아가더라고. 판매 방식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아들이 또 원칙이 있더라고. 주문 받아서 오래 짜놓지 않고 주문 받아서 그냥 하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좀 여유 있게 하라고 해도 아들은 아들나리로 사고 원칙을 가지고 그게 소비자가 베끼는 거야. 계절마다 작물을 바꿔 농사 짓는 부모님은 여름엔 참깨 농사도 짓는데요. 당연히 그 수확물은 박 대표 차지. 지역 농부가 지은 농산물을 수매해 가공하면서 수익을 선순환하는 박 대표의 사회적 기업의 출발은 사실 부모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디 원물 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물 구하려면 이런 대인관계도 있고 농가들도 좀 서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관계가 좀 이제 적으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또 지인을 통해서 또 그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갖고 원물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죠. 부모로서는 항상 만족은 없지만은 그러나 회사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들깨도 조금 더 많이 볶으면은 기름이 많이 난다거든.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덜 볶으면은 그만큼 많이 볶으면 영양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도 조금 나오더라도 소비자들을 장기적인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기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게 먹는 것이 기름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걸 그건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화려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20대를 지내고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30대를 맞은 아들에게 부모님은 늘 참된 농부를 강조합니다. 이제부터 박정규 대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 지금 혼자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바쁘긴 한데 고용을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청년들 고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수매하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은데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농가들한테 이제 서로 저도 좋고 이제 농가도 좋고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외국으로 수출을 좀 하고 싶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외 판로를 좀 개척해서 저희 제품을 좀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완주시 도심에도 멋진 1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부산스러운 아침을 보내는 송미라 대표가 주인공인데요. 고운 색깔의 간식인가 했더니 오미자 가루를 넣어 만든 비누랍니다. 어이구, 힘도 좋으셔라. 저 무거운 걸 단숨에 들고 어딜 가시나 봅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저희도 함께 동행해 볼까요? 송미라 대표가 도착한 이곳은 완주 지역 자활센터. 센터에 근무하는 취약계층에게 비누를 기부하러 온 건데요. 익숙하게 비누 박스를 옮겨주는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요. 오미자 비누예요. 네. 이게 이제 임산물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지역 농가분들이 판매하시는 거를 이제 막 사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잘 나눠서 주시고 제가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부 영수증 그래서 안 끊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미라 대표는 완주에서 비누 공방을 운영하는 1인 예비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10여 년 전 우연히 접한 수제 비누의 매력에 빠져 자격증까지 딴 송미라 대표. 이후 완주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의에 봉사에 기부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저도 제가 비누 공장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고요. 처음에 약 한 10년 전에 저희 아들이 좀 아토피가 심했어요. 저도 좀 아토피가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우연찮게 문화센터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고, 또 제가 비누를 공장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제가 레시피를 짜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를 공장을 하려고 배운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배우고 싶어서 했다가 또 자격증을 따놓게 돼 보니까 또 강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기관이나 또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호 시절이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의 비누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주시 농가 생산물로 비누를 만들어 지역과 상생한다는 원대한 꿈은 오늘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농업에서 여기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또 그 농사를 지어서 여기다 내놓으면 또 소비자들이, 저희 같은 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식품이어서 먹기도 하지만 저희 비누는 다 재료들이 먹는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비누는 먹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또 신선하고 또 좋은 재료를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또 같이 가고 있는 상생하는 길이 또 크게 열려 있어요. 최근에는 완주시 장애인단체에서 수확한 꽃을 전량 비누 재료로 수매할 예정인 송미라 대표. 그녀의 로컬푸드 사랑이 오롯이 투사돼 더욱 가치 있는 수제 비누로 탄생합니다. 소비자들이 또 많이 찾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새싹보리가 또 되게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효능도 좋고, 그다음에 완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또 생강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면 자꾸 맵다고 생각하시는데 비누로 사용할 땐 전혀 매우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되게 또 생강 비누도 완주에서는 또 되게 인기가 좋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보다는 물론 조금씩은 비싸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농가들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부모님 같은 분들이 또 만들어 오신 거를 또 사니까 저도 또 기업에 또 그런 큰 이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라 대표의 비누 공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지만 최근 로컬푸드에 관심이 커지며 다양한 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완주시 로컬푸드 식당입니다. 네, 여기 완주 농가분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리를 하셔서 이렇게 내놓는 거라 엄청 맛있어요. 김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식사 시간 맞춰가지고 저희가 오거든요. 일석이조죠. 최근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3년 후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공부 중이라는데요. 밥상이 곧 사회적 기업 교과서네요. 밥 먹는 것이 곧 공부. 대표님, 공부 맛있게, 아니, 열심히 하세요. 비누 공방으로 돌아온 오후. 우와,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요. 오늘 산 재료도 오랜만에 온 수강생들의 수업 때문이었다네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강가루나 어성초를 활용해가지고 두발이 좋은 그런 비누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적으로 얘가 이제 달아놓고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유쾌한 입담과 성격 덕에 수강생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송 대표의 비누 강의. 비대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순 없기에 소규모로 만나는 모든 수업이 소중해졌습니다. 뭐가 내가 이 기업이 같이 좀 판매도 올리고 상생할 수 있을까 해서
지역에 나오는 생강 비누를 먼저 레시피를 짜서 제작하게 됐고요. 송미라 대표가 추구하는 수제 비누는 또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인데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또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환경적인 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써보고 싶어서 체험하러 왔습니다. 혹시 고체 샴푸를 아시나요? 버려지는 용기 없이 샴푸 내용물을 고체화해 비누 형태로 만든 건데요. 최근 에코족들에게 인기라는데 얼리어답터 송 대표님이 시도하셨네요. 쓰기 편한 거는 물론 그게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고체로 쓰게 되면은 저희가 플라스틱 용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보다시피 이런 끈 같은 거를 나중에는 그냥 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 쓰레기 엄청나게 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나부터서도. 그래서 내가 용기 하나하나를 줄이게 되면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좋은 재료를 썼으니 모발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좀 더 지켜주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업 너무 재밌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런 친환경 제품 정말 자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잘 쓸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비닐을 자꾸 쓰면 안 돼. 버리고 또 쓰고. 저는 나중에 거품만 있으면 거품만 쓰면. 수업이 끝나도 끝까지 일회용품 자제를 부탁하는 송미라 대표. 여러분, 고체 샴푸 조심조심 그냥 들고 가셔야겠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 가치를 한 번쯤은 또 생각해준 계기가 사회적 기업인데 저도 주변에 지인분들이 또 장애인에 대한 그 아이가 있고 또한 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똑같은 임금을 주고 최저임금이나 이렇게 서로가 받고 있는데 동작이 빠른 사람을 고용을 하지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느림을 사실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려 줄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박스 접는 거나 좀 느림이 필요한 박스, 물론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제가 사회에 그거 작은 거라도 제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사랑해서 지역민과의 동행을 선택한 완주의 사회적 기업가들. 속도의 시대, 느림의 미학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걷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내 주위를 돌아보는 그들의 가치 있는 걸음을 응원해봅니다.